이웃집 태양광. 오늘은 지난달 오늘의 기후에서 소개돼서 커다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 전주영 선생님과요, 최재관 주민참여에너지운동본부 대표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소개 인사를 하면 퀴즈 정답이 바로 공개가 되는데, 네, 일단 퀴즈 정답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꼭 모시고 싶었는데요. 오늘의 기후 처음 출연하신 전주영 선생님께 먼저 청취자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1989년도에 그 농대를 졸업하고 고향인 구양리에서 35년째 쌀농사를 짓고 있는 올해 60살이 된 농민이자 그 마을 이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네. 예, 이렇게 오늘의 기후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쌀농사를 그동안 농대를 나오셔서 여태까지 쌀농사를 지으셨는데 나이를 밝히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나이를 아무도 안 밝히시는데, 네. 아까 댓글에서 네. 쌀의 고장이 2,000이라고 그랬는데 여주쌀이 더 유명하고 예, 수매가는 더 비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830님. 직접 쌀농사 짓고 계시고요. 예, 여주쌀이 수매가가 더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이장님을 보필하는 분들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재관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년에 오늘의 기후 처음 시작할 때 나오셔서 네. 태양광 얘기 많이 지도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 잘 모를 때 그때 농촌에서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를 정말 강조하셔서 제가 아니 시문의 상록수를 2024년에 다시 뵙다니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결실을 맺었네요. 오늘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 계시니까 여주 구양리 사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21년부터 해서 4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주인이 돼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태양광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실정에 가장 맞다라고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땅이 좁다 보니까 외국 같으면은 넓은 농장에 본인만 결심하면은 네. 뭐 풍력을 하든 태양광을 하든 다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산 빼고 나면 또 농토 빼고 나면 마을에 있는 모여 있는 주민들이 태양광 하나를 해도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경관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그것을 네.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첫 결실을 이제 4년 만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마을 공동체형으로 만든 것은 아주 한국 실정에 맞는 그런 네. 모델이다. 예, 공동체 주민이 참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있었던 좀 모범적인 태양광 사례들이 기업이 만들거나 개인이 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금, 주민들이 이제 피해 보상금을 받는 식으로 지금까지 되어 왔었거든요. 네. 일부 지분을 참여하고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양리는 그게 아니고 주민이 100% 참여하고 100% 주인이 되는, 그래서 생산금을 이익금을 나누는 그런 구조로 됐다는 것에서 1메가와트급에서 이렇게 전국 최초로 100% 주민 지분을 가진 그런 발전소라는 것에서 큰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신안에서 만들어졌던 네. 태양광 모델이 모범 사례로 소개가 됐었고, 해남의 솔라시도라는 곳에서 뭐 100메가와트 만들어졌던 게 모범 사례였는데, 네. 예, 그런 대규모로 집약적으로 만든 태양광들은 송배전망을 다시 건설해야 되나.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개통이 지금 없는데, 근데 이제 구양리 모델은 그게 아니고 분산형으로 마을에서 생산하고 마을에서 소비하고, 아직 그까지 이제 제도적으로 가지 못했지만 네네. 그런 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익을 가짐과 동시에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모델과는 차별되는 네. 그런 좀 획기적인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태양광의 장점을 정말 잘 살린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이 원래 분산형인데 네. 우린 그걸 다시금 집약해서 다시 송배 전망을 깔려고 하는 네. 그런 기존 모델의 좀 한계를 극복한 할 수 있는 지금 그렇죠. 아직은 뭐 생산 소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네.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집집마다 우리 집 태양광을 놓을 수 있으니까 보일러를 놓듯이. 네. 근데 이렇게 더울 때 지금 오늘 빠콩님이 그런 문자를 시작할 때 보내셨어요. 노광준 PD님 올여름 40도 넘는다, 40도 넘는다 하더니 여주 진짜 40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칭찬으로 말씀하신 건가 예언을 맞췄다는 뜻인가 하고 약간 민망했는데 여주 40도라고 하는데 구양리는 이럴 때 어떻게 여름을 날까요? 진짜 40도인가요? 예. 아이고야. 실제로 체감하는 걸 그 이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네. 그렇게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사실 뭐 딴 마을하고 아직까지는 다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마을 해관이 시골에서는 그 이제 무더위 쉼터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 실제 지자체 지원으로 그 에어컨이 가동이 되고 네. 실제 전기세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이 더울 때 특히 이제 마을 안에 모여서 이렇게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태양광을 통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익을 지금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활용해서 이제 뭐 이런 그 전력을 우리가 해결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역시 아직까지는 그 저는 이제 좀 젊은 축에 들어가는데 해관에 가기는 좀 어르신들이 가기 때문에 저희는 집에서 에어컨을 간신히 조금씩 틀면서 네. 버티고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 구양리 마을회관에 60세는 아직 출입하기에는 좀 이른, 그럼요. 많이 네. 이른. 네. 네, 굉장히 제가 젊은 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동네에서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는 막내입니다. 아니 근데 마을에 가면 70도 어린 나이. 근데 요즘 도시에서도 60, 70이 이게 많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모임을 가도.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여름인데 어떻게 계시냐고 걱정하니까 너나 잘 지내라. 우리는 회관에서 시원하다 그러셨다고. 근데 그 마을은 그래서 자제분들이 외지에 사는 자제분들이 그 회관 에어컨비 난방비를 한 번씩 걷어서 낸대요. 근데 이 구양리처럼 이렇게 태양광이 있어서 해결이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저희는 이제 뭐 마을 이제 운영비라든가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이 없죠. 아, 예, 앞으로. 예. 그럼 회관에서 마음껏 에어컨을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아직 못 들어가시고 네 지금 전주영 선생님이 아까 소개하실 때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이장님을 보필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역할이고 왜 이런 걸 또 하실 마음을 먹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일 어리니까 네가 해라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런 것도 있죠. 그런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마을의 임원들을 맡는 게 당연한 거고요. 마을의 임원 중에 한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장님이 있고 새마을 지도자가 있고 부녀회장이 있고 경로회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청장년 회장님이 있고 네, 이렇게 이제 마을 임원 또 각 반의 반장님들이 있고 네. 개발위원님들이 있는데 그 임원 중에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장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2인자로 이제 보필하고 이런 자리인 것 최측근 같습니다. 이장님의 최측근. 예, 예. 네, 그렇구나. 근데 막 마을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부녀회장 막 이러시니까 옛날에 저 꼬마 때 시골 할아버지 댁 가면 마을 입구에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4H 뭐 예. 이렇게.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었나요, 옛날에? 그런 비슷한 여기 거고. 새마을 운동에 예. 그 영향을 받아서 새마을 지도자라는 이제 그 지금도 이제 그 다 옷도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 새마을 지도자 예, 예. 이렇게 마크가 예, 있나요? 예, 예. 아. 예, 예. 초록색 옷. 예, 아. 새마을 운동에 이제 기인해서 마을에 이제 그 새마을 지도자 그때부터 아마 뽑기 시작한 것 같고 그 이제 이장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 보필하게 이렇게 만든 직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재관 선생님께 이 마을이 어떻게 산업부 지원을 받았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주영 여주구양리 새마을 지도자님, 최재관 주민참여에너지운동본부 대표님과
5부에서 이야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을 태양광을 여주 구양리에서 자하자 하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 그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그 계기는 네. 옆에 있는 그 최재관 대표님의 아주 끈질긴 깊이 있는 설득에 네. 저희가 넘어가서 아,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원래 이제 최재관 대표님하고 저는 그 농민운동을 같이 했던 그 동지적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했었고, 네. 같이 농사 지으시고 이제 농사 그쵸? 짓고 네. 여주에서 같이 이제 농민운동을 같이 했었는데, 근데 최재관 위원장이 이제 농업비서관으로 문재인 정부에 일을 하고 네. 돌아왔는데 여주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근데 특히 이 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이제 뭐 관심은 조금 있었지만 깊이 있는 고민은 전혀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2050년이 되면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그걸 달성해 가기 위해서는 네. 급격하게 사실 재생 에너지를 확대시켜 가야 되고 아리백도 달성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농촌밖에 사실은 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극복하게 합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이것을 그 재생 에너지를 여태까지 농촌 지역에 그 자본 갖고 있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수익을 누려갔던 이제 과정이었는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가게 만들면 그게 농촌 지역에서는 전혀 수용성도 떨어지지만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그것이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우리 농촌 지역에는 전혀 그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혜택은 받지 예, 그렇죠. 못하는 지역 예, 예, 주민들이. 그래서 최재관 위원장이 이제 최재관 이제 대표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이 수익을 마을 농촌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 설계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그게 특히 이제 마을에 그 놀고 있는 지붕을 좀 활용해 보는 게 어떠냐. 지붕을 좀 연결해서 처음에 네. 이제 그런 구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이거 뭐 진짜 거기 올려서 수익을 올리고 그것이 또 재생에너지 문제를 또 해결할 수도 있고. 예. 그럼 뭐 이건 일거양득이고. 그래서 야 이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이 최재관 대표님이 사실은 이제 여주 행정기관하고도 그렇고 사실 깊이 있는 논의들이나 준비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설득에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설득에 넘어갔던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후회가 없으신.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뭐 이게 지금 아직 이제 수익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단계고 아직 이제 이 수익을 활용하고 있지는 아직 못하지만 네. 지금 이제 그 수익 나는 거 몇 달의 수익 나는 과정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것이 20년간 저희가 보장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거의. 네. 그렇게 본다면 이거 뭐 최재관 대표 사실 공덕비를 저희가 세우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게요. 예, 이거는 뭐 우리 마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하나의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게 농촌이 자꾸 고령화되면은 복지 비용도 많이 필요하고 농촌의 수입 사업도 뭔가 생겨야 되는 건데 연세 드신 분들 자꾸 반일 논일해서 돈 버세요 할 수도 이제 없는 거고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큰 출구를 찾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 여주 구양리에서 지금 이런 마을 주민들이 100% 수익을 갖는 이런 마을 태양광을 처음 시작한 거죠. 네. 그렇죠. 태양광이 농촌에 있긴 하지만 주민 네. 참여로는 이게 처음인 거죠. 네. 1메가와트 이렇게 대규모로 네. 마을 단위로 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 최재관 대표님은 이제 산업부 지원을 받았다고 네. 하셨는데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은 걸까요? 예, 우선 산업부를 설득하는 음. 과정이었고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회사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네. 이렇게 전기줄만 연결해서도 그러니까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자. 네. 마을에 이제 여러 개 발전소를 만들면은 발전 사업자도 여러 개 돼야 되고 그럼 어르신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그 90% 정도를 1.75% 아주 이제 적은 금리의 비용으로 지원받는 것. 그리고 개통을 우선 연결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한국형 FIT를 적용해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공동체로 하면 0.2 정도 REC 가중치를 더 주는 것. 그래서 관련돼서 가지고 있던 제도들을 다 여기 붙여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 보자. 그때는 이제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좀 아쉽게도 개통 우선 연결도 없어지고 아, 그런가요? 한국형 FIT 지원도 없어지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제도적으로는 좀 후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듣고 계신 분들께 조금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개통 우선 연결은 마을에서 생산한 전기를 마을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전에서 들어오는 다른 전기보다 먼저 소비할 수 있도록 한전에 해준다는 먼저 팔 수 있도록 먼저 팔 수 있도록 지금 그 최근에 조금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에 조금 심각한 게 올해 9월부터 네. 호남 지역에는 단 한 건의 태양광 추가로 안 된다. 추가로 안 되는 네. 그게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때 이제 2021년도만 해도 네. 1메가와트 이하의 이런 공동체 태양광은 무조건 연결해 주는 것으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호남 지역에서 지금 그렇게 된 거는 생산한 거를 송배전망을 통해서 밖으로 가져가는 게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거. 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좀 언제까지 중단이 됐냐 하면은 2030년 말까지 그럼 너무 긴데요. 2030 저희가 탄소 중립의 중요한 그러니까. 해라고 얘기했으면서 그때까지 단 한 건의 태양광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좀 저는 수정이 필요하다. 그렇네요. 예.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대표님 모시고 자세히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 지원을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꼼꼼하게 받을 수 있는 걸 다 긁어가지고 이제 만드신 것 같은데 처음에 이렇게 해도 마을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동의해주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다 지금 보니까 모시는 어르신들인데 마을 주민들이 전주영 선생님께 여쭤보면은 좀 그렇게 마을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어떠셨는지. 예. 예. 그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은 과정이었죠. 그 연세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뭐 유튜브나 어르신들도 유튜브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 잘못돼 있는 그 태양광과 관련돼서 잘못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 그 가짜 예, 뉴스도 다 예, 유튜브로 예. 보시는구나. 예, 그렇겠다. 그래서 뭐 회의를 하니까 네.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데 맞아요. 폐기물 있고. 예, 폐기물 있고 뭐 발암물질도 많이 나온다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주시 그 행정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태양광 책임지는 그 팀장님께서 네. 적극적으로 사실은 도와주고 또 주민 설득하는데 또 교육하는데 도움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보면은 이제 연세들이 좀 이끌이시다 보니까 이제 20년간 그 수익이 이렇게 난다는 이야기를 해도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르신들이 야 20년간 그거를 시설을 유지해야 된다는데 20년을 내가 사니?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걱정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어르신들이 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많으셨는데 현재는 사실 이제 이게 몇 달 수익이 네. 그 제대로 들어오는 걸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어른들의 이런 걱정이나 네.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거는 많이 이제 없어지고 있고 아직도 사실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정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나온다는 보장은 딱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들은 좀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뭐 확실히 이제 필요한 국가에서 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0년간 이 유지된다는 건 거의 자명하고 그래서 수익성이 거의 뭐 사람들에게 이제 와닿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 보면서 직접 느끼시는 거군요. 그 정도 단계에 있습니다. 전기세 좀 덜 내도 되고 하는 데서도 벌써 느끼시는 걸까요? 마을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민들의 전기세를 대신해 줄 것인가는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만 공동 자금만 계속 돈이 모으는 쌓이고 걸로. 있는 저희가 있을 이제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꿈이 있습니다. 이제 네. 원래는 이제 뭐 개개인 이제 뭐 주민 소득으로 나눠주자는 얘기도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뭐 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가 조금 생각을 더 모으고 있는 것은 개개인들한테 소득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행복한 마을 공동체, 그 어떻게 보면 복지 마을 이렇게 이제 마을 자치 활동에 이 재원을 좀 올곧이 써서 좀 행복한 마을을 또 그리고 노후에 우리 주민들이 진짜 그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마을을 만들어가는 걸음으로 좀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 이건 좀 비밀이 아니겠죠. 이런 건 저희가 궁금한 거는 마을에 얼마나 설치해서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전주영 선생님께 예.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나요? 예.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 1000kW 조금 빠집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정도 이제 1메가와트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그 규모를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마을 창고하고 지붕 그다음에 그 마을 운동장 이게 일반 이제 농지 이런 이제 부지를 저희가 에다가 설치를 좀 했고요. 총 6호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6호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6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죠. 지붕도 그렇고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네. 부지도 그렇고 그래서 6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총 1월 달부터 이제 뭐 이게 저희가 준공을 시작해서 네. 6호기가 완전히 완료가 돼서 그 한 달 동안 생산해서 제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5월 달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건설이 될 때마다 조금씩 늘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한 달 동안 얼마의 수익이 나느냐 이거를 이제 봤을 때 6호기가 완전히 완료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경과됐을 때 얼마나 나오느냐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수익 난 거를 좀 말씀드리면 네. 그 5월 달, 6월 달이 7월 달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5월 달에 이제 3,469만 원 정도. 와.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REC 가격까지 합했을 때 이 네. 정도 나오고 6월 달에도 3,451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장마 기간이라 네. 거의 해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야, 이거 뭐 햇빛 안 나면 그냥 영 아니야? 거의 뭐 햇빛이 안 났으니까요. 예, 쨍쨍한 날이 좀 적었죠. 쨍쨍 네. 날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거의 뭐 햇빛이 안 날 정도로 비가 또 계속 왔고 네. 그래서 야 이건 거의 뭐 굉장히 안 나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실제로 이제 7월 달 한 달 동안 나온 게 2,247만 원 정도, 79만 원 정도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2,247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월 1,000만 원이 아니네요. 그럼 6호기 다 돌리면서. 아, 이제 월 1,000만 원 원이네요. 이야기는 이제 이건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지금 많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제 20년간 네. 그 시설이 이제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아. 점점 성능이 한 마지막 20년에 가면은 20% 좀 떨어질 정도, 거다. 예, 20% 정도 떨어진다는 걸 감안을 한 거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산자부 지원 사업으로다가 정책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6억 7천만 원 정도가 저희가 자부담까지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90%를 이제 융자를 받아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야 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출하고 순수익의 의미네요. 예, 그렇죠. 예. 아, 그 저희가- 순수익은 월 1,000만 원으로 그렇죠. 봐야 관리비까지 된다. 다 빼고 나면은 와. 20년간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저희가 예상을 한 거고 지금 나온 수익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러게요. 예, 그 이상이 가능하다는 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게요. 이 상태의 가격만 유지가 된다면. 어휴, 이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근데 최재관 선생님께서 옆에서 보실 때 그 유튜브 보시고 막 야 여기 폐기물도 나오고 전자파도 네. 나오고 안 된다 하는데 내가 20년을 살겠냐 이러면서 네. 막 다들 못마땅해 하시는데 그걸 이제 다 합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을 옆에서 보실 때 어떠셨나요? 그 어려움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네. 이게 햇빛두레라는 예. 에너지공단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처음에 이제 10곳을 전국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전국이 서로 하려고 난리가 날 것이다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걸 실제로 실현한 곳은 전국에서 딱 2곳. 여주 구양리. 예, 여주의 구양리하고 여주 가남읍 대신 삼리. 아, 그 여주. 2곳만 예. 간신이 됐는데 그만큼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지붕을 집집마다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연세 많으시고 또 무허가가 많고 또 지붕이 태양광을 올리기엔 너무 낡았고 낡았고. 예, 그런 문제 그리고
돈을 꾸는 네, 빌리는. 금융도 담보가 안 되니까 네. 이게 농업용 시설이 워낙 담보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헤쳐나오는데 2년 3년의 시간이 걸려서 네. 아직도 제도적으로 이제 개선할 게 많은데 그런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네. 우리 특히 지도자님께서 꿋꿋하게 이렇게 주민분들 설득해가고 그 부딪히는 난관들을 헤쳐와서 마침내 이렇게 이제 건설을 하게 됐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왜 지금은 뭐 다들 만족하시겠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보고. 아직 써보지를 못해서 이제 지금 쌓였는데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이 수익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논의를 막 하셨을 텐데 네. 마을 버스부터 운영하시기로 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최재관 대표님? 예, 여기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그 피해 보상금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생산한 그 의미가 있다면 네. 쓰는 데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돈을 나눠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을 나눠주다 보면은 주민에게만 준다 하면은 누가 주민이냐부터가 이제 그렇네요. 예, 논란이 되고 몇 년 살은 사람이라 해야 되냐? 그렇네요. 주민등록이냐 실거주냐냐 뭐. 그렇네요. 그리고 만약에 주민에게 나눠주다 보면은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맞아요. 또 몫이 적어지는 문제가 맞아요.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저런 고민들을 하면서 네. 이거는 좀 어차피 농촌이라는 공동체를 다시금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낸 중에 그런 돈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마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교통 약자. 우리 도시 같으면 지하철이 있으니까 뭐 65세가 공짜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농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버스는 하루에 뭐 몇 번 없고 띄엄띄엄 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마을 버스를 통해서 자유롭게 교통을 이용하시고 병원 특히 가시는 분들 어르신들 이렇게 모셔주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그 아주 획기적인 그 무상 버스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마을 버스는 지금 운영을 하시는 예. 거죠, 지금. 네, 저희가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발전 수익이 생기기 전에 네. 작년에 저희가 수계 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로다가 마을 버스를 구입을 하고 네. 마을 사무장을 같이 뒀습니다. 네. 사무장을 고용을 해서 그 마을 승합차죠, 승합차. 저희가 지금은 9인승인데 이제 스타리아 이제 이거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특히 이제 어르신들 특히 교통 약자분들이시죠. 네. 예, 이분들이 뭐 장도 보러 가시고 뭐 병원에도 가시고 또 하여튼 뭐 교민기관도 찾아가고 행정기관 찾아갈 수 있게 저희가 무상으로 마을에서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운영비는 이제 결국은 이런 태양광 사업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네. 운영비에 다 조달될 이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막 어디 갈 때 택시를 부르고 기다리거나 택시도 잘 안 오죠. 또 그 버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몇 시에 어디를 가야 된다 하면은 마을 버스가 시간 맞춰서 가는 건가요? 그리로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타다 버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더 넓혀 갈 텐데 네, 이것도 네. 이제 공동의 마을 공동의 자산이고 공동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개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활용되고 있지 못해요. 마을 사무장도 업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공평하게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을 주민들이 서로 공평하게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평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일단은 운행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운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시간만 정해 놓으면 같이 예, 맞춰서 그렇죠. 움직이면 예. 되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노래 교실을 교실 같이 가는. 노영업에서는 노래 교실을 가신다든가 이제 네. 어떤 이제 뭐 마을에 누가 주민의 생신이 있다든가 내지는 이제 뭐 이랬을 때 이제 특히 이제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뭐 뻥도 치시고 뭐 이렇게 이제 화투도 치시고 해갖고 모은 돈을 갖고 식당을 가신다든가 네. 이럴 때 이제 충분히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다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같이 움직이시면은 버스 안에서 서로 얘기 나누면서 재밌으실 테니까. 예. 그 마을 식당은 이게 지금 비싼 아파트 서울에 아주 고급형 아파트에 인기 있는 게 안에 커뮤니티에 식당을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아침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런 아파트가 비싸다 막 이런 기사 나오던데 저는 구양리에서 마을 식당을 할 계획이라는 걸 듣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까요?
지금도 그 경례 어르신들이 이제 마을에 관해서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네. 그 점심 식사를 하고 계셔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지원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어르신들만 한 2회 정도 이제 일주일에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좀 확대해서 마을 전체 주민이 최소한 한두 끼 정도는 이제 먹을 수 있게 가는 얼마나 좀 그러게요. 좋을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재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마을 식당을 좀 저희가 운영을 좀 이 비용으로다가 이제 한 사람을 좀 고용을 해서 네. 실제로 그 마을 주민들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누구든지 마을 주민이면은 무상으로 와서 드실 수 있게. 예, 한 끼나 2끼 정도는 드실 수 있게 하면 온 마을이 이제 식구가 되는 거죠. 와. 매일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정겹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마을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겠지만 독거 노인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롭게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한 식구 같이 식사를 같이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좋은 마을이 되고 또 서로 소통도 되고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수계 주민 지원 사업을 또 받아서 네. 지금 이제 마을 식당을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되면은 저희가 요거를 조만간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다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좀 전환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에 부모님이 계신 자제분들은 밖에서 진짜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렇게 마을이 계속 바뀌면. 사실 저희가 오늘 이 햇빛 발전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회계 처리, 또 영농형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농촌마을 재생에너지 활용해서 어려운 점, 아리백 하려면은 국회에 뭐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 계속 더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두 분이.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금 청취자분들도 정말 좋아하면서 문자 많이 주셨는데, 네, 전주영 선생님께 1분 시간 동안 칭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와서 또 해주시고. 네. 네, 제일 먼저 그 우리 옆에 있는 최지관 대표님이 사실은 진짜 뭐 정치도 물론 하고 있지만 네.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은 이걸 재생에너지를 어떤 그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 진짜 끈질기게 우리 농민들, 농촌의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이런 그 설계와 생각을 갖고 해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마을에도 모델이 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그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최 위원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 김낙원 여주시 전 그 에너지 팀장님이 계시는데 행정 쪽에서도 거의 진짜 전문가셨고, 네. 그 저희 마을 주민들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 여주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마을이 선정될 수가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낙원 팀장님한테도 대단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승화기술의 그 최춘기 대표님이 계셔요. 네. 이 최충기 대표님이 사실은 그 많은 재원을 네. 먼저 이율도 굉장히 높은데 불구하고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이 가능했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 최충기 대표님한테도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